땅에 전승의 축포가 오른 때로부터 근 70년. 시간의 흐름은 모든 것을 삭막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만은 전승세대의 숭고한 정신이 영원한 승리의 넋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27일)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7돌을 뜻깊게 경축하고 있는 속에 제6차 전국로병대회가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측에서는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한 전쟁로병들과 전체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 전시공로자들에게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내시고 뜻깊은 축하 연설을 하셨습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들에 대한 감높은 평가와 존경, 숭고한 동지적 사랑과 고귀한 혁명적 의리가 넘치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축하 연설은 대회 참가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켰습니다.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은 3년, 보다 더 정확히 계산한다면 3년 1개월 2일 18시간입니다. 날짜로는 1129일로 됩니다. 바로 이 전쟁의 매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낸 세대가 바로 우리가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로 칭송하며 긍지 높이 추억하고 영원히 존경하고 있는 전승세대입니다. 전쟁에 3년 세워 목숨과 맞바꾸고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지켰네. 귀한 것 잃었지만 귀한 것 얻었네. 위대한 승리란 그것을 소중한 모든 것을 지려내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군사 사상과 주체전법, 영원한 전략 전술에 빛나는 승리이며 당과 수령에 대한 우리 인민의 무한한 충실성, 수령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끝까지 완철하는 결사관철의 정신과 불굴의 조국 수호 정신, 혁명 보위 정신이 안아온 군사적 기적이었습니다. 여기는 노동당 시대의 국보적 건축물로 훌륭하게 일떠선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조국해방전쟁사의 위대한 3년간에 발휘된 전승세대의 숭고한 정신이 바로 이곳에 다 응축되어 있습니다. 기념관 총성 안에 들어서면 승리의 열병식 광장에 터져오르던 아름다운 축포를 배경으로 원수복을 입으시고 거연히 서 계시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환하신 영상을 배우게 됩니다. 전승 60돌을 맞으면서 새롭게 일떠선 우리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에는 원수복을 입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립상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색조각 립상으로 형상하여 정중히 모셨습니다. 이곳을 찾는 참관자들 모두가 전승광장에 서 계시는 우리 수령님을 배우는 것만 같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의 현명한 용도와 세심한 지도에 의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전쟁의 포화가 한창이던 1953년 3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 지휘 송원들을 부르지요. 이제 전쟁이 우리 승리로 끝날 날도 멀지 않았는데 전쟁에서 우리 인민군 용사들과 인민들이 발휘한 투쟁 임과
적들이 패배상을 보여줄 수 있는 종합전람회장을 꾸릴 때에 대한 과업을 주시고 전쟁이 끝난 후 1953년 8월 17일에는 몸소 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승 21돌을 맞는 1974년 4월에는 우리 조계반 전쟁 승리기념관을 현대적인 건축물로 완공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땅에 조계반 전쟁 승리 기념탑을 새롭게 일도 세워 주셨습니다. 2012년 7월 8일 우리 조계반 전쟁 승리 기념관을 몸소 찾아주신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이곳은 우리 조선인민의 승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교양 거점이라고 하시면서 전승기념관 개관 보수는 우리 대에 반드시 해놓아야 한다고, 그래서 전승 예순돌까지는 무조건 끝낼 때에 대한 과업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민은 물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깊이 새겨주는 혁명대학, 안팎이 100% 위대한 전승의 역사와 전통을 전하는 하나의 입체적인 대전승관 군사박물관으로 꾸리는 것을 우리 세대가 전승세대 앞에 지닌 숭고한 의무로 마땅한 도리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원수님. 그러나 그때까지도 경의하는 원수님의 심중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높으신 뜻을 다는 알 수 없었습니다. 2012년 9월 2일 건설 형성안을 직접 가지고 또다시 현재에 나오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승리상 뒷공지에 새로 건설할 기념관의 토전을 직접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에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을 요란하게 건설하자고, 기념관 건설은 단순한 건설인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영원히 승리자로 저름떨칠 것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순간 위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후손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해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오시고 다녀가신 며칠 후 또다시 현지를 찾고 또 찾으신 그 횟수만도 무려 18차례, 하나하나 깨우쳐주신 가르치심만 해도 100수십 차례. 이렇듯 우리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 속에 10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대기념비적 건축물로 손색 없이 일떠선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입니다. 2013년 7월 27일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60돌 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이날을 맞으며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모시고 풍치수려한 보통강기슭에 새로 건설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개관식이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정령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은 우리 원수님께서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며 천재적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독창적인 상군혁명 영도로 사회주의 조선을 수호해 주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였으며 1950년대의 위대한 조국 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의 창조자들의 위훈을 세세연년 빛내가시려는 숭고한 뜻에 의해 솟아난 기념비적 보물고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자랑스러운 전승세대의 위호는 경의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숭고한 도덕의리에 떠받들려 근 70년이 지난 오늘에도 금별로 빛나고 있습니다. 김석복, 그는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공화국 영웅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김석복 동지에게는 사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 칭호가 수여됐습니다. 어느 문필가가 표현했듯이 거지로부터 영웅으로, 바로 이 한마디에 그의 한 생이 다 담겨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은 생전에 해방 후 항일의 요성영웅 김종숙 어머님과 오리진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 뵙는 크나큰 영광을 짓는 데 대하여 늘 이야기하곤 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께서는 해방 후 청진철도 경비대에서 방문할 때 반동놈들이 국경 너머로 빼돌리려고 하던 수만 정의 무기를 실은 기관차를 빼앗아 몰고 온 아버님을 평양 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에서 공부하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후 김석복 동지는 전쟁이 일어나자 해방된 지역에서 정치보위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토지개혁을 반대하는 40여 명의 무장간첩을 체포하고 계래 폐잔병 50여 놈을 잡아내고 수령님의 뜻대로 토지개혁 사업을 실시해 나갔습니다. 후퇴 시기에도 김석복 동지는 지휘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 시기 조크에서 활동하던 우리의 마지막 부대라고 생각되는 한 부대가 적들의 삼엄한 포위진을 뚫고 끝내 전선을 넘어 우리를 찾아온 사실이 있었는데, 그때 적탄에 중성을 입고 수백 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조크 천유리길을 헤쳐온 사람이 바로 김석복 동무였다고, 그는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동무였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그 후 조크 군단에서 복무한 그는 미제의 거용 간첩인 리승육 간첩도당의 정체를 밝아놓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비족 서탕전을 능숙하게 지휘하였습니다. 먼 훗날 편지의 길에서 숙천군 내무소장으로 일하는 그를 만나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가 돌아갈 때에는 후퇴 때 부상당한 다리를 걱정하시오 몸소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보내시고 찬바람 부는 길가에서 40분 동안이나 서 계시었다고 합니다. 허나 전사는 위대한 태양이 있어 이 땅의 보위성세는 억척이며 바로 거기에 보위전사의 영광과 행복도 있다는 귀중한 체험을 적은 단 한 편의 수기를 남겼을 뿐 사랑하는 처자들에게조차 자기의 위훈에 대하여 말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사라졌던 그의 위훈, 남 모르는 길에서 세운 그의 빛나는 공로를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 주신 분은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가 남긴 한편의 수기를 온밤 보고 또 보아주시며 삼남한상도 고요에 잠든 새벽 4시에 그의 조국 수호정신을 당부에 소개할 때 대한 은정 깊은 조치도 취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개방전쟁 승리 60돌을 맞으며 김석복 동지에게 공화국 국민의 최고 영예인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공화국 영웅 우인섭 동지입니다. 올해 90살인 영웅 로병은 전승 40돌세 즈음에서 열렸던 제1차 로병대회로부터 제6차 전국 로병대회까지 매번 참가하는 영광을 지닌 분입니다. (1952년 2월 19일이야) 수령님께서 이렇게 수수한 나무 언제 앉으시고 우리 비행사들이 22살, 그때 21살, 22살이 됐는데, 그때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담아하신 게, 두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말씀하셨어. 교시하셨어. 두 장군. 영리한 장군하고 우등한 장군하고 닥터를 담장 밖으로 넘기는데, 우등한 장군 자꾸 넘기니까 이게 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영리한 장군 손바닥에 놓고서 훅 불어서 넘기단 말이요. 이렇게 싸움도 영리하게 해야 된다는 거, 기묘하고 영화는 이런 전술로서 전련적인 기술 전술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기야 스님께서 교시를 받고 로병 동지가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받을 당시는 83살 고령의 몸이었다고 합니다. 83살에 받은 영웅칭호. 그때는 우인섭 동지가 연로보장을 받은 지 16년이나 지난 뒤였다는 사실은 더욱더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선뜻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로병 동지는 자기 세대가 지녔던 조국 수호 정신은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있어 인생 말년에도 금별 메달로 빛나고 있다고 두고두고 얘기하곤 합니다. 아버지는 1947년도에 17살 나이에 이제 그때 당시로 말하면 보안간부 훈련소, 여기에 이제 가서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날 때 비행 중대장으로 이제 복무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미국 놈들하고 이제 공중전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철산반도 상공에서 이제 공중전에서 한전투에서 비행기 속도를 당벌에 혼자서 떨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모험전투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후에도 전후에도 오랜 기간 이제 비행부대에 복무하면서 소장의 군사칭호까지 받고, 그 다음에
사단장으로서 이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혀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댔습니다. 근데 전승 60돌 때 경의하는 최강대장들께서 지난 조계반 전쟁 시기 이 위훈 자료들을 모두 다시 발굴할 때 대한 그런 그 조치를 취해 주셔서 그 과정에 원수님께서 60년이 세월이 흐른 이 아버지 묻혔던 공로를 찾아내서 공화국영웅 칭호를 수여하도록끔 이렇게 은정 깊은 배려를 벌려주셨습니다. 윤소병 동지는 오늘도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 하늘의 왕이라고 자처하던 적 비행기를 쏴떨구던 이야기를 새 세대들에게 자주 들려주면서 그 비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전법대로 싸웠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곤 한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 전투비행사가 세운 위훈을 긍별로 빛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은 진정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전승세대가 지녔던 조국 수호 혁명보위 정신을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정신적 제부로 물려주시려는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에 떠받들려 꽃펴난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이었습니다. 여기는 석박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바로 여기에 조국이 낳은 장한 아들 딸들인 용사들의 넋이 고이 잠들고 있습니다. 조국 수호전에서 영적 위훈을 세운 열사들, 그들이 나서 자란 고향도 최후를 마친 날도 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안긴 것은 오직 한 품, 우리 당의 따사로운 품, 경의하는 최고령 도사동지의 품입니다. 2013년 7월 26일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에는 전승 예순돌을 맞으며 고화국 영칭호를 수여받은 열사들의 유해가 새롭게 안치됐습니다. 어머니 우리 당은 열사들을 한 명 한 명 뜨겁게 안아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 주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지닌 숭고한 조국 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세상이 다 알게 해주었습니다. 2012년이 저물어 가던 12월 초 오는 날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 열사묘 건설을 몸소 발기하시면서 옛날부터 묘에는 묘주가 있었다고, 그런 것만큼 지난 조개방 전쟁 시기에 희생된 인민군 열사들의 묘들에도 웅당 묘주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바로 지금 그들의 묘주가 누가 되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당이 지난 조개방 전쟁에서 희생된 유명 무명의 인민군 열사들을 안치한 묘에 묘주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승절을 맞으며 평양뿐 아니라 지방들에도 인민군 열사묘를 잘 끓일 때 대해서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의 묘주는 우리 당, 우리의 경의하는 원수님이십니다. 가열했던 전화의 그날을 애절문 열사들은 이 땅에 살붙이 하나 남기지 못하고 떠나갔지만 원수님의 사랑 속에 이 나라의 아들, 딸들 모두를 자손으로 둔 자식 부자가 됐습니다. 정녕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을 맞으며 수도 평양과 각지에 훌륭히 개건 건설된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와 인민군 열사묘들은 우리 인민이, 우리 조국이 위대한 전승세대에 드리는 가장 숭고한 경이었고, 1950년대의 조국 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이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음을, 승리는 영원한 조선의 것임을 온 세상에 선언한 위대한 승리자들의 군상이었습니다. 오늘도 빛나는 군별 메달을 바라볼 때마다 언젠가 러동심내에 실렸던 어느 한 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에 대한 기사가 생각납니다. 그 기사의 제목이 버림받은 위훈, 빛을 잃은 메달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역기다림 칸로 동명을 하며 들어오는 러인이 있었는데, 그 러인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자기의 이 투박한 선을 펼치며 이 메달을 받고
자기에게 담배 한 강만 주시오 라고 애원하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굴어있는 사람들에게 을목이며 나도 이전에는 이 메달을 달고 떳떳하게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이 메달이 한갓 살조각으로밖에 안 되었다. 사회주의를 버리면 이 메달에 깃든 미운도 사라지고 만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새 세대들이 전 세대 영웅들의 구정신을 계승하지 못한다면 금별 메달에 깃든 미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해주는 교훈적인 기사였습니다. 피로써 정국을 지켜 싸운 전승 세대가 있어 우리의 오늘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새 세대들은 조국 수호 정신을 빗줄기로 꿋꿋이 이어나가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언제나 잊지 않고 영웅들처럼 한 생을 빛나게 살겠습니다. 정신은 저절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1950년대에 침략자들이 바친 항복소를 밟으며 전승광정을 보무당당히 행진해가던 전쟁 노병들의 머리 위에도 이제는 백발이 얹혀졌고 살아남은 이도 몇 되지 않습니다. 허나 그들이 지녔던 조국 수호 정신, 혁명 보위 정신은 이 땅의 새 세대들에게 삶과 운명의 넋으로 빗줄기로 오늘도 꿋꿋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24일) 노동신문에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수도 평양에서 전승절 경축 행사가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는 예보 기사가 실려 온 나라 인민을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에도 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가슴 뜨거운 사연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승절 경축 행사를 발기하시고 온 나라 라병들에게 전하의 군할과 똑같은 군복을 만들어 주자고, 그러면 그들이 그 군복을 입고 대장으로 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들어서면 얼마나 좋아하겠는가고 뜨겁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생일을 맞는 부모에게 새 옷을 헤어리는 것을 도덕으로 례법으로 여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온 나라 라병들의 친자식이 되시오. 그들 모두에게 사랑의 새 군복을 해주셨습니다. 포화에 불타고 피에 젖은 어제 날의 군복이란 듯 전승의 영웅 세대가 입었던 새 군복. 그것은 자기의 한 몸을 기꺼이 내대고 싸워 전승을 안아온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의 넋을 길이 빛내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 안겨주신 감 높은 영예였습니다. 위대한 전승 세대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1950년대의 불굴의 조국 수호 정신, 혁명 보위 정신을 넘겨주기를 바라시는 크나큰 믿음이었고 위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제6차 전국노병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축하 연설은 천만의 심장을 뜨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전승 세대가 흘린 피와 땀, 그들이 발휘한 위대한 정신과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이 오늘의 우리 조국을 생각할 수 없다고, 우리의 전승 세대는 자신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 조선혁명의 새로운 계승의 역사를 창조하고 백두의 혁명 정신을 전인민적인 사상 정신으로 승화시킨 자랑스러운 세대라고 하시며, 우리 당은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 1950년대의 시대 정신을 금문자로 새겨두어 누구나 역경 속에서도 구람없는 강이한 투사로 새로운 기적과 승리의 주인공들로 먼저 간 열사들 앞에, 노병동지들 앞에 한 생을 부끄럼 없이 살도록 할 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온 나라를 울린 진정이었습니다. 천만의 가슴에 진리로 새겨준 감동적인 인사였습니다. 전승절을 맞으며 조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찾으시고 숭고한 경의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우리 원수님.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주시며 공연 관람도 함께 하시고 영광의 기념사진도 찍어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한가슴 가득 안겨주시며 혁명 선배들을 존대하는 기풍을 폭풍으로 되게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모습에서 인민은 보았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 안 계시면 전승세대의 위훈도 영원한 조국 수호 정신, 혁명 보위 정신도 없음을 인민은 똑똑히 알았습니다.
2013년 7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노래 7.27 행진곡 위대한 전승의 명절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 기념 훈장을 수여함에 대한 정령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그 아무리 훌륭한 명곡이라고 해도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훈장이 수여된 적은 없었습니다. 노래의 제목들만 외워봐도 가슴에 훈장을 달고 전승의 열병식장을 행진하던 그날의 감격이 되살아나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도 밑에 조국 수호 혁명 보위를 위한 대결전에서 연전연승해온 주체조선의 역사가 긍지높이 새겨집니다. 노래는 창작되자마자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노래들은 정자도 제목도 모두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전승기념관 개건공사를 현지도 하시던 그 바쁘신 속에서도 여기 숭리상 대돌에 굴발을 새게 하겠다고 대돌에 위대한 연대의 경의를 드린다 라는 굴발을 새기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을 전달받고 크나큰 흥분 속에 창작 전투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올린 미숙한 작품들을 시대의 명곡으로 완성시켜 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후에 우리가 알게 된 데 의하면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장마비가 옥수로 쏟아져 내리던 그날 옥류 아등병원을 건설장을 현지도 하시고 돌아오신 그날 밤에도 온 밤을 꼬박 패우시면서 이 노래들을 하나하나 시대의 명곡으로 완성시켜 주시기 위하여 지새우시었습니다. 그러시고도 우리들을 먼 가까이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성과를 우리 창작가들에게 안겨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드디어 전승절 행진곡이 나왔다고 이 노래를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는데 들을수록 정말 듣기 좋다고 이 노래는 먼 훗날에 가서도 영원할 추억의 행진곡 영원한 승리자들의 행진곡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 노래들에 모두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 기념훈장을 수여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경의하는 최고 사랑하는 원수께서 우리들이 창작한 노래 4편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 기념훈장을 수여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우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사랑하는 원수께서는 이 노래들에 전승 60돌 기념훈장을 수여하면 우리의 후대들이 먼 훗날에 가서도 이 노래들이 조국해방전쟁 승리 60돌을 맞으며 창작한 노래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 역사의 영원한 승리자들의 행진곡 추억의 행진곡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새벽 2시쯤 되었는지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창작한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이 노래였습니다. 이 새벽에 과연 누가 노래를 부를까 하는 생각에 가보니 아니 글쎄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이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방에 그냥 서 계시며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연대에 이렇게 행진을 하시면서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는 대목인 경의를 드린다 경의를 드린다 이 대목에서는 친히 경례를 하셨습니다. 순간 우리 창작가들은 너무도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 경의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경례를 드렸습니다. 우리 경의하는 원수님 몸선 노래를 부르시며 삼가 드리신 경례 그것은 이 땅의 전승세대에 드리시는 조선의 위대한 아들의 경이었고 1950년대에 숭고한 조국 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세세연년 길이길이 빛내어 내 나라를 영원한 전승조국으로 빛내가시려는 그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의 표시였습니다. 수령님 따라 승리 떨친 그 전통은 영원하리 당중앙 따라 대를 이어 영웅조선 빛내가리라 아 경의를 드리노라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수령님 따라